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우리 코로나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4차례에 걸쳐 가지고 네.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는데 예. 차분히 한번 그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데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거라고 했고 대다수의 언론은 이 발언을 재난 위로금 지급으로 어떤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경기가 반등됐을 때 물론이죠. 예. 그리고 국민이 이제 함께 이 성장의 어떤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확정적 재정을 하자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보궐선거 후에 여당이 패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에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지지자들 일부에서 네. 특히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선별로 바꾸는 바람에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고 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대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부산의 김영춘 후보 같은 김영춘 경우, 후보? 예, 예, 후보 예. 같은 경우에도 요 재난지원금 지원을 약속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걸로 봤을 때 네. 예,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큰 영향은 없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아무튼 근데 이제 계속되어오는 논란 한번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그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논점.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지급 방식이나 이런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는 논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맨날 선별을 하느냐 보편을 하느냐 매번 이게 논란을 겪는데 예. 선진국은 이런 논쟁이 많지가 않거든요. 선별 보편 논란이 아예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예. 않은 이유가 예.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사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실업급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에 그냥 투입을 한다. 예, 그걸 이용해서 예컨대 뭐 실업급여다 그러면은 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 아니면은 받을 수 있는 기간 그렇죠. 아니면 받는 그 수급액의 규모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통 조세 체계를 이용해서 네. 지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예컨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면서 네. 1인당 $1,400 정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조세를 납부한 실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보험이 어떤 조세 체계의 근간에 사는 게 아니고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한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각지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회보험을 이용했을 때 사각지대가 많고 그다음에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조세 체계를 했을 때에는 조세 그 체계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컨대 우리가 뭐 근로소득자에 어디 따로 소득을 뺄 거는 없지만은 유리지갑이라고. 예, 종합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도 약간 누락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을 과다하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정부 당국에서도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납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신고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 때 네.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선별 보편을 놓고 이제 벌어졌던 논란 가운데 하나가 그거니까 뭐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선별을 하다 보면 부지하 세월 아니냐. 그러다 시간 다 간다. 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아무튼 근데 지금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놓고 분석 기관마다 효과 분석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한국 예를 들어서 KDI하고 경기도 간에도 어떤 좀 편차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학계의 논의와 예. 이 정치권의 논의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난 1년 동안 학계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논의가 이루어졌고 요 그 분석 결과를 잘 놔두고 살펴보면은 네. 정치권이 약간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오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다 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썼는데 왜 그 효과가 그만큼 나지 않는다고 니네가 얘기하는 거냐. 예컨대 KDI 같은 경우는 지원금의 한 30% 정도밖에 소비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컨대 1조 원을 지출했는데 사람들이 다 써서 실적이 이미 다 잡혀 있는데 왜 3천억밖에는 소비로 연결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돈을 가게에 줬기 때문에 가게는 소비라는 어떤 기제를 통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경제학자가 보통 얘기할 때 소비는 보통 가게들이 소비를 평탄화한다고 얘기를 해요. 평탄화. 예, 그래서 소비를 많이 바꾸지는 않아요. 돈이 들어와도 일정 정도로 유지를 하는데 예.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컨대 10만 원 어치 가서 밖에 나가서 고기를 사 먹었다. 그럼 10만 원 지출이 이뤄진 거죠. 재난지원금에서. 근데 그 저녁에 원래는 반찬을 5만 원어치 사가지고 내가 저녁을 집에서 먹으려고 했다면은 그 부분 정도는 이제 저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순 지출은 5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따져 보면은 한 1조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소비가 증가한 거는 3천억밖에 되지 않는다가 보통 이제 그 연구 결과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요 점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럼 원래 이제 고정 지출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5만 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지출이 15만 원으로 똑같이 느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요인에서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10만 원이라는 지출을 위한 가계 수입이 오히려 줄었으므로 지출도 자동 줄어드는 것을 개선 안 했다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네.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모형을 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소득을 통제하고 났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같은 소득이었을 때 재난지원금의 순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 그 정부가 지출한 돈보다는 적은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증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3월, 4월 달 요걸 좀 따져 보면은 작년 3월 달이죠. 소비 지출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19년도 대비 전년 동월 대비를 보면은 3월 달이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렇게 수도권을 살펴보면은 한 80%까지 떨어지거든요. 어이구 많이 떨어지네. 많이 떨어졌죠. 근데 4월 달에 이제 뭘 하냐면 경기도는 재난 긴급 소득이라는 걸 지불을 해요. 예. 그래서 보편적인 이제 지불을 했고요. 근데 그거 비교되게 인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재정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5월 초가 되면은 경기도는 전년 동월 대비 한 107%까지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80%에서 107%까지 늘었기 때문에 예.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다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인천을 살펴보면은 인천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102%까지 오.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그 비교를 그럼 그 재난지원금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의 순효과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 다가 아니고 그 가게가 스스로 회복하는 그 효과를 빼고 나면은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지급 방식하고 예. 기간인데 예. 예컨대 지역화폐로 지불을 하고 예. 그다음에 사용 기간을 제한을 두게 되면은 예. 효과가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살펴보면은 예컨대 뭐 90만 원 정도를 주고서 3개월에 쓰라고 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 보통 가게가 250만에서 26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해요. 그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제한을 줘도 크게 영향받는 그런 숫자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하고 나면은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그 지원을 이전 지출이라고 해요. 정부가 이제 가계로 이전 지출을 해서 소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데 네. 이전 지출의 어떤 그 효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수단들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 결과하고
정치인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결과하고 이렇게 괴리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효과가 생각보다 낮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재난지원금의 규모로 인한 어떤 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까? 뭐 양쪽이 다 있는 건데 이전 지출 자체가 원래 효과가 낮은 것이고 다만 그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예. 효과는 훨씬 더 큰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난 긴급 생활비라는 걸 줬거든요. 네. 4월 달에. 근데 거기는 하위 50%에 집중해서 줬어요. 예, 그래서 그랬죠. 그때 그 효과를 좀 측정을 해보면은 보통 평상시 다른 재난지원금의 방법보다는 한 2배 정도로 크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좀 타겟해서 주는 것이 조금 낫지 않냐 그런 결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보편보다는 선별적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효과성 차원에서는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지가 않은데요. 그 재정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대규모 그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3월달에 시행한 거는 우리나라 GDP 규모만큼의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적자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네.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도 예외는 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민간 부분이 약했을 때는 정부가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재정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거는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이 국면이 끝나고 났을 때 네. 어떻게 정상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획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아직 그런 계획은 내놓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떻게 정상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후보 계획으로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계획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풀린 돈을 또 어떻게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채무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5, 6년 뒤에 그거를 조금 어떻게 축소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도 같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늘려야 되는 수요가 있는 것이고 그때 너무 소극적이면 안 되고 재정에서 가장 나쁜 것이 찔끔찔끔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효과도 없고 도 재정만 나가고 뭐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몰아서 한꺼번에 확 주든지. 효과성이 날 수 있게 주고 예. 대신 이 코로나 국면이 끝났을 때 예. 어떻게 정상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정리하면 쓸 때 팍 써라.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쓸 거면 확실하게 팍 써라. 그래야 효과가 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